서울의 밤,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화려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눈부신 샹들리에 조명이 새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긴 테이블 위로 반짝였고, 사업가, 정치인, 상류층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와인잔이 흔들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은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반짝이는 드레스와 맞춤 정장들이 이 화려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 웅장한 풍경 속에서 이찬원이 등장했다. 하지만 그는 인기 절정의 가수가 아닌 단순한 행사 참석자로서 조용히 나타났다.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경호원이나 수행원도 대동하지 않았으며 화려한 장신구도 없었다. 차분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과시하지도 위축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존재감은 쉽게 지나칠 수 없었다. 몇몇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지만 경외심보다는 미묘한 시선이 오갔다. 행사장 중앙에 앉아있던 몇몇 사업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간 드레스를 입은 금발 여성, 빅토리아가 말했다. 그녀는 금융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지만 자신과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깔보는 태도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길 유명인들이 오는 팬미팅 행사로 착각한 거 아냐? 옆에 있던 사업가 리처드가 비웃듯 말했다. 몇몇 사람들이 기득거리며 동조했다. 이찬원은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행사장 뒤쪽으로 걸어가 화려한 대화를 피한 채 행사의 전개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경매가 시작되었다. 유명 화가의 그림, 희귀한 보석 등 값비싼 물품들이 차례로 등장했고 입찰가가 순식간에 치솟았다. 사람들은 경쟁하듯 가격을 올리며 자신의 부를 과시했다. 이찬원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던 중 이날 가장 특별한 경매 물품이 공개되었다. 전설적인 가수가 소유했던 희귀한 황금 마이크. 경매 시작가는 1억 원이었다. 빅토리아가 맨 먼저 입찰에 나섰다. 1억 5천만 원. 그녀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입찰가는 빠르게 상승했다. 2억 원에 이르자 경쟁자는 몇 명 남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행사장 뒤쪽에서 새로운 입찰자가 등장했다. 이찬원.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려는 거지? 가수가 우리랑 경매 경쟁을 하겠다는 건가? 빅토리아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경매가 뭔지나 알고 들어온 걸까? 그리고 다시 입찰했다. 2억 5천만 원. 그러나 이찬원은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다. 3억 원. 순간 행사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가수로 보지 않았다. 빅토리아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입찰했다. 3억 5천만 원. 하지만 이찬원은 여전히 차분했다. 4억 원. 행사장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 빅토리아는 손에 쥔 경매 패드를 꽉 쥐었지만 더 이상 가격을 올릴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결국 패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포기할게. 이찬원이 경매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황금 마이크를 손에 넣은 후 조용히 선언했다. 이 마이크를 다시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음악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행사장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점점 커지는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어떤 사람들은 감탄했고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빅토리아는 침묵한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굴욕을 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찬원을 향한 감정은 달랐다. 오늘 밤 그녀는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다. 경매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이전의 뜻밖의 사건 이후 속삭이는 소리와 의심 어린 시선들이 계속해서 이찬원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도 거만한 행동을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일부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그는 부유한 사업가도 권력을 가진 정치가도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자신감 있게 입찰을 했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전 경매에서 패배한 빅토리아는 더 이상 처음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고 항상 주목받으며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왔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녀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잔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돌리며 2,000원을 주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다음 수를 계산하느라 바쁘게 돌아갔다. 그때 진행자가 무대에 올라 다음 경매 물품을 발표했다. 그것은 전설적인 가수에게 속했던 또 하나의 희귀한 황금 마이크였다. 그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방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몇몇 사람들이 즉시 2,000원을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했다. 빅토리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것이 내가 다시 우위를 되찾을 기회야. 경매 시작가는 1억 원. 곧바로 입찰이 시작되었고 한 중년 남성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이어서 유명한 부동산 사업가가 입찰에 참여했다. 가격은 빠르게 상승했고 단 몇 분 만에 2억 원을 돌파했다. 빅토리아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2,000원이 입찰 팻말을 들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미 한번 그가 경매에 참여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 경매 품목은 음악과 깊은 관련이 있는 황금 마이크였고 그 마이크를 손에 넣으려 하는 사람이 현역 가수인 2,000원이었다. 주변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빅토리아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팻말을 들고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다. 2,000원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팻말을 다시 들어 올렸다. 빅토리아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2,000원 같은 사람이 자신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가격을 올렸다. 그러나 2,000원 역시 망설이지 않았다. 경매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모든 이들이 두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빅토리아는 점점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날카로워졌다. 모든 시선이 2,000원에게 쏠렸다. 그는 잠시 트로피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팻말을 들어 올렸다. 방 안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빅토리아는 팻말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들 수 없었다. 이 금액은 그녀에게도 부담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졌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빅토리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팻말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포기할게요. 경매장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 2,000원이 경매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그는 기뻐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2,000원은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건네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이 가지려 하지 않았다. 그는 경매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트로피를 다시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익금은 전에 기부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금액을 제가 추가로 기부하겠습니다. 순간 경매장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다. 빅토리아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2,000원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그가 단순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 경매를 선행의 기회로 바꿔버렸다. 이내 다시 한번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그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박수였다. 빅토리아는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2,000원을 바라보았다. 이번만큼은 경멸이나 경쟁심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다시 경매장의 분위기는 차츰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2,000원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도 거만한 행동을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몇몇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그는 부유한 사업가도 권력을 가진 정치가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확신에 찬 태도로 주저없이 가격을 제시하며 경매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전 경매에서 패배한 빅토리아는 더 이상 처음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고 항상 주목받으며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오늘 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가볍게 돌리며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때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다음 경매품을 소개했다. 그것은 한 전설적인 뮤지션이 가졌던 희귀한 황금 트로피였다. 그 이름이 발표되자마자 경매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몇몇 사람들은 즉시 이찬원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했다. 빅토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다시 우위를 되찾을 기회야. 경매 시작가는 10만 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입찰자가 손을 들었고 곧이어 유명한 부동산 사업가가 가격을 올렸다.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며 20만 원을 넘어섰다. 빅토리아는 조용히 지켜보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찬원이 번호판을 들었다. 경매장은 일순간 다시 침묵에 빠졌다. 이미 그가 경매에 참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 트로피는 음악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이찬원은 현역 가수였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빅토리아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번호판을 들었다. 도전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이찬원은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다시 번호판을 들었다. 빅토리아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이찬원 같은 사람이 자신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가격을 올렸다. 35만 원. 그러나 이번에도 이찬원은 단호했다. 40만 원. 경매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모든 시선은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빅토리아는 점점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다시는 이찬원에게 패배할 수 없었다. 45만 원.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렸다. 모든 사람들이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트로피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번호판을 들었다. 50만 원. 경매장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빅토리아는 몸을 굳히고 번호판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올릴 수 없었다. 이 금액은 그녀에게도 너무 컸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자신이 상대하던 사람이 다시 한번 자신을 이긴 것을. 길게 이어진 침묵 끝에 빅토리아는 번호판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것은 승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포기할게요. 경매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이찬원이 경매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그는 기뻐하는 모습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찬원은 무대 위로 올라가 사회자로부터 트로피를 건네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는 대신 모두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이 트로피를 다시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저 또한 같은 금액을 추가로 기부하겠습니다. 경매장은 얼어붙은 듯 침묵에 휩싸였다. 빅토리아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이찬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경매에 참여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이 순간을 선행의 기회로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곧 경매장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 박수는 경쟁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선행에 대한 감동 때문이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이찬원은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모두를 감동시켰다. 빅토리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이번만큼은 조롱이나 질투의 눈빛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긴 시선으로. 서울의 고급스러운 경매장 내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공간을 환하게 밝혔다.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 집중된 시선, 그리고 빠르게 뛰는 심장박동이 어우러져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전광판의 희귀 경매품의 시작 가격이 떠오르자 빅토리아는 특유의 자신감과 약간의 오만함을 내비치며 망설임 없이 15만 원을 제시했다. 이는 그녀의 권력과 부가 논쟁의 여지 없이 확고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찬원이 차분한 태도로 18만 원을 불렀다. 그의 제스처는 요란스럽지 않았지만 오히려 과시적인 행동을 초월하는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었고, 경매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점점 조롱에서 호기심, 나아가 경외감으로 변해갔다. 잠시 후 거만하면서도 때때로 호탕한 성격으로 알려진 유명 사업가 리처드 역시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경매에 뛰어들며 20만 원을 제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된 공간을 가로지르며 이찬원의 도전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리처드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이찬원은 한결같이 침착한 태도로 가격을 따라붙었다. 매번 가격이 오를 때마다 즉각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철저하게 계산된 듯, 그는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향한 확신을 한치도 흔들림 없이 보여주었다. 가격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수록 경매장의 공기도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올랐다. 이제 숫자들은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라 별표, 용기, 정직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상징 별표처럼 여겨졌다. 빅토리아는 자신의 성공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겨왔지만 이찬원의 행동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허영심을 꿰뚫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고 분노와 무력감이 섞인 감정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가 가격을 올릴 때마다 이찬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제시했고, 그것은 그녀의 모든 노력이 헛된 몸짓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한편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리처드는 가격 상승이 예상보다 빠르게 치솟자 점점 초조해졌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관객들도 점점 그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이제 그들은 이찬원을 조롱이 아닌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소박한 사람이더라도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긴장감은 절정에 달했다. 결국 리처드는 40만 원에 도달하자 더 이상 경쟁할 수 없음을 깨닫고 포기했다. 이제 남은 것은 빅토리아와 이찬원의 정면 대결이었다. 망설임 없이 빅토리아는 45만 원을 제시하며 아직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는 듯 강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그 순간 이찬원은 여전히 한결같이 평온한 태도를 유지한 채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50만 원을 불렀다. 그 숫자가 울려 퍼지자 경매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숨을 삼키는 소리와 당황한 표정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빅토리아는 단순한 금전적 패배를 넘어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무력감이 점점 깊어졌다. 경매장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서려 있었다. 모든 사람이 깨달았다. 오늘 이곳에서 벌어진 것은 단순한 숫자의 경쟁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을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부와 명성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박한 가수가 보여준 내면의 강인함과 진정성 앞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돈과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와 신념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다. 경매가 끝나고 50만 원이라는 최종 가격이 기록되는 순간 방 안에는 묘한 여운이 감돌았다. 모두가 깨닫고 있었다. 서울의 오늘 밤, 단순한 경매 행사가 아닌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순간 이찬원의 온화한 눈빛이 조용히 모든 것을 대변하는 듯 빛났다.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그는 많은 순간을 거쳐왔다. 음악과 무대를 통해 감동을 전하고 때로는 깊은 내면의 감정을 노래하며 청중과 소통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이 최종 낙찰자로 불리는 순간 경매장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찬란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참가자들의 얼굴을 비추며 다양한 감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자부심, 놀라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이찬원은 한 걸음 한 걸음 무대를 향해 나아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차분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고 마치 그의 존재 자체가 이 자리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드는 듯했다. 그리고 그가 무대 중앙에 섰을 때
모든 이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 순간 조심스러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은 놀라움에 숨을 삼켰고 다른 이들은 그가 어떤 말을 꺼낼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이 트로피를 다시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그의 말이 경매장을 가로지르자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단순한 물건이 아닌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트로피를 다시 내놓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어 덧붙였다. 경매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선언했다. 그리고 저는 최종 낙찰가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기부하겠습니다. 순간 경매장은 충격과 감동이 뒤섞이며 요동쳤다. 몇몇은 즉시 박수를 보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곳에 모인 이들, 성공한 사업가, 유명 인사, 그리고 평범한 관객까지 모두가 그의 말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왔던 가치들이 이 순간 전혀 다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 빅토리아는 복잡한 표정으로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강인한 태도를 유지하던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그녀의 날카롭던 표정은 사라지고 깊은 성찰이 서려 있었다. 한편 권력을 과시하던 리처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반성이 어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것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이찬원의 한마디가 그가 믿어왔던 가치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음을. 그 순간 공간을 가득 채운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성찰의 순간이었다. 이찬원은 단순한 경매의 승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순간을 변화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그의 짧은 말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졌고 그것이 자라나 더 큰 나눔과 사랑으로 이어질 것임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무대 중앙에 놓인 황금빛 트로피는 더 이상 단순한 소유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도구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찬원의 행동은 단순한 기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선행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천천히 경매장의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리고 이내 하나의 웅장한 물결로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 경매는 단순한 기부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을 울리는 축제였고 인간애를 되새기는 순간이었다. 이찬원은 자신의 겸손함과 확고한 신념을 통해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푸는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경매 참가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변화의 순간을 목격했고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지펴졌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온기를 전하며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이었다. 이날 밤 서울에서 열린 이 경매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사람들은 단순한 경매가 아니라 진정한 기적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인간애를 실천하는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 분위기는 점차 조용해졌다. 폭풍처럼 몰아쳤던 감정이 지나가고 참석자들은 저마다 깊은 사색에 잠겼다. 마치 오늘 밤 그들이 경험한 것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가슴 깊이 새겨질 하나의 전환점임을 깨닫는 듯했다. 그 공간 속에서 한때 오만함과 자부심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빅토리아는 화려한 의상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냉소적인 말투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실상은 허무한 환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자선 경매장에서 빅토리아는 찬란한 조명을 뒤로한 채 천천히 웅장한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깊은 내면의 갈등이 담겨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화려한 외형만을 좇지 않았다. 대신 혼란과 후회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놓은 한 사람을 떠올렸다. 이찬원. 그의 따뜻한 미소와 소박한 태도는 원래 화려한 부와 지위로 가득 찼던 경매장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부드럽고 인간적인 가치로 채웠다. 그의 노래는 화려한 조명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빅토리아는 그 감정에 이끌려 이찬원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이찬원의 잔잔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가치를 바라봐. 그 순간 빅토리아의 입술은 마른 듯했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을 외모만으로 판단했던 것이 틀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따뜻하고 진실된 감정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서 가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마음속 깊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이찬원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느냐입니다. 그 말은 따뜻한 위로가 되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빅토리아는 자신의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부의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의 가치를 두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만이 아니라 이찬원을 단순한 가수로만 평가했던 사람들 또한 이제 그를 존경과 감탄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변화란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살아가겠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녀는 비로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선 경매에 막이 내린 공간 속에서 분위기는 신성하고도 숙연한 감정으로 물들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그날 밤은 단순히 기록적인 숫자들의 향연이 아니라 인간애와 겸손함의 위대한 힘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과거의 가치를 상징하는 명예로운 트로피가 35만 파운드라는 전례 없는 가격에 낙찰되었을 때 경매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로 모였고 모두가 사회가 꿈꾸지도 못했던 숫자를 경외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날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이찬원의 행동이었다. 그는 단순히 경매에서 승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50만 파운드를 기부하며 자선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 그의 헌신 덕분에 이번 행사에서 역대 최고 금액의 기부금이 모금되었고 이는 나눔과 사랑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삶의 가치는 물질적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능력에 있다. 그는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끊임없는 찬사와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찬원은 조용한 태도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무대를 내려와 문 쪽으로 향하며 자연스럽고도 평온한 모습으로 경매장에서 사라졌다. 마치 트로피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까지 내려놓고 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행사에 참석한 이들이 다가가 사진을 찍고 그와의 순간을 남기려 할 때 그는 그저 부드럽게 악수를 나누고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그의 악수 속에는 겸손과 진정성이라는 값진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참석자들의 미소와 감격 어린 눈빛은 이 세상이 경쟁과 비교로 가득 차 있더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존재함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찬원은 그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한 기자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가와 물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나요? 이찬원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간결하게 답했다.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의 짧은 대답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마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기도처럼 들렸다. 조건 없는 나눔과 배려야말로 더 단단한 공동체와 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임을 그는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희미해지는 조명이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조용히 걸어나가는 이찬원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그는 요란한 찬사나 세상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다. 단지 한 번의 악수, 한마디의 따뜻한 인사만으로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선행 하나가 공동체를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행사가 끝나고 문이 닫힌 후 사람들은 가슴속에 깊은 깨달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겸손과 선행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새기며 세상이 불공평하고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돕는 한 인간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 자선 경매의 마지막 순간은 단순한 행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숫자와 타이틀, 물질적인 소유는 단지 수단일 뿐. 결국 가장 강력한 힘은 인간의 따뜻한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의미 있는 침묵으로 바뀌어갈 때 이찬원이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은 한 명이 겸손한 전사가 떠나는 장면처럼 남겨졌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사랑과 나눔의 씨앗은 우리의 작은 행동 속에서 싹트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물질이나 눈부신 업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나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자비심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준다. 현대사회에서 경쟁의 압박과 물질적 과시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 가치를 잊게 만들 때 이찬원의 소박한 행동은 겸손, 선함, 그리고 공감 능력이 인간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거나 사치품을 소유하기보다 조용히 믿음과 희망을 전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작은 행동, 예를 들어 기부나 간단한 악수도 강력한 파급 효과를 일으켜 한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금전이나 명성이 인간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 대한 자비심과 공감 능력이 진정한 인간됨을 일깨워준다. 각 개인이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경청하고 이해할 때 편견의 벽과 보이지 않는 장벽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사랑과 나눔이 물질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인간적인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찬원의 행동은 단순히 자선 경매라는 한 이벤트에서의 전환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재산을 쌓아 자랑하기보다 우리 각자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행동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이를 통해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 전체에 영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진정한 부는 우리가 인생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소박하고 정직하며 자애로운 삶을 살아갈 때 각 개인은 상상할 수 없는 긍정적 파장을 만들어내어 작은 것들이 기적이 되어 사회를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귀중한 교훈이다.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는 우리가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렇게 사랑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커다란 영감의 원천이 되어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을 전해준다.